자, 대상 보도록 할게요. 대상. 이게 옛날에 대상 미원이었나요? 하여튼 대상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오래됐을 거예요. 그죠? 자, 쭉 당겨볼게요.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건전하죠. 자, 이렇게 지지하 저항이 딱 멈춰 있네요. 여기서 스탑하자라고 시장에서 공감을 했던 세력이 들어와서 멈췄던 간에 어쨌든 시장에서 제시해놨던 저항값이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게 된 상태다. 이렇게. 그래서 깨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상에 올라온 이 그림하고 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를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딱 중심쯤에서 멈춰있다. 긍정적인 거죠. 이거 보면. 그 대신 이제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흐름 단가를 한번 볼게요. 흐름 단가 추정치를 한번 볼게요. 정문일침이 늘 얘기하는 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계속해 내려왔죠. 여기서 한번 높여보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계속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지금 뭔가가 모사를 해요. 돌려보려고. 자, 그러면 고가가 여전히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면 1, 2 붙으러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간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당시를 한번 볼게요. 바에 돌아가면 이 당시는요. 보세요. 못 넘어갔죠. 안착이 안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서 안착이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음봉이 떨어지면 제가 여기 바로 들어가지 않고 확인해요. 이렇게 넘어간 자리. 그러니까 항상 뚫어놓고 눌림을 줘서 여기서 멈추를 할 때 이 자리가 보일 거라고요. 공간이.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항상 기준을.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여기도. 이때도 고가가 아직은 낮아지는 추세에서 못 돌렸었어요. 이때 또. 호가만 이렇게 올라온 거지. 그럼 요 다음날이 중요했던 건데 그 다음날부터 그냥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럼 지금은 볼게요. 지금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저가가 일단 높아지는 상태에서 일단 넘어갔죠. 그런데 고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흐르다가 이렇게 흘렀잖아요. 이제 높아지려고 하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 추세선이 이렇게 보면 채널 안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채널 안에서 이격 벌어지고 1, 2 붙어서 1, 2 떨어지든지 다시 그대로 넘어갈지 이거 그 다음에 지지하장까지 올라갔지 이렇게 따지면 저항선이 하나 있고 여기인데 이거는 일단은 근리 저 위로 갈 확률은 되게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문일침은 가장 중시도 여기는 게 이 주체가 있었느냐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체의 평균 단가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누군지 누구야? 너 누구야? 외인이야? 아니면 기관이야? 아니면 개인이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7,657억. 시가총액이 높으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그 특정 개인, 세력화된 개인이 다루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거의 끌고 가는 것은 3천억 이상 되는 종목들은 거의 개인보다는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 끌고 가요. 그런 논리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이걸 워낙 큰 종목인데, 그거를 일개 개인들이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자, 딱 봤더니, 계속 샀던 거예요. 어차피. 샀는데, 이 부분 내려서, 방해를 하지 않아요. 누가? 외국인이. 일단,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뭔가 기관은 팔았어요. 그런데요, 팔았는데 외국인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흐름을 방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올라오니까 파는 거지 이렇게 팔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방해를 하진 않는다. 자, 거기 또 이제 개인도 같이 이렇게 샀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주체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방해 세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정문일치마 너 지금 대상 살래? 그러면 삽니다. 삽니다. 그럼 너 어디까지 볼래?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렇게 저항대라고 표시할 것 같아요. 요렇게 올라가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 이럴 때 이제 주봉을 보는 거예요. 딱 봤더니 주봉의 저항은 여기에요. 그럼 붙으러 가겠네? 근데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저는 눈에 들어온 거죠.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자연스럽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의 흐름은 이 동선을 타고 가는 거죠. 이게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주가 새로 시작되니까 이 정도까지
아니면 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음봉이 떨어진다 해도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바로 진짜 예술이 어떨 때 보면. 주가가 참 신기해요.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을 이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눈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이 대상이라는 종목을 쳐다보고 있다가 서로가 시장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이 고가이기도 하고 저가이기도 하고 지지와 저항이기도 한데 내가 세력이어도요 그 자리를 끼고 살 것 같아요. 왜? 내가 쓰는 순간 누가 사줘야 되죠. 내가 먼저 사는 거죠. 내가 세력이라면. 그런데 거기 누가 지지하네? 달려드는 애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들이 팔아먹고 이익이 나지. 세력들이 계속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가만 높아지고 받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팔아요? 그쵸? 호가 공백이 생기면 그냥 밀려버려요. 못 판다고 내 얘기는. 팔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놈은 누군가를 받아주려면 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은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부분만 봐도 극명해요. 여기 지지한 교체했죠. 저항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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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었죠? 꼬리 달았죠? 지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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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받았죠? 저항받았죠? 이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력은 어쩌면 이 당시 넘어갈 때요. 여기서 매수하면서 이걸 받쳐주고 사는 거죠. 올려주면 달라붙거든. 달라붙으면 지들이 팔 수 있잖아요. 공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보세요.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면 지들 어떻게 돼요? 지들이 팔기 바빠요. 물려있으면 만약에. 그러면 얘는 뚫어줄 이유가 없죠. 뚫어주면 애들 달라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뚫어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요.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제자리에 가는 게 주가예요. 원리가 시간이 지나면. 후행이냐 선행이냐 좀 시간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가는 실적에 따라간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거의 그래요. 대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런 데서 왜 자기들이 팔기 바쁘냐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팔지. 좋으니까 샀겠지. 좋으니까 사고 안 좋으니까 파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사 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봤더니 누군지 봤더니 여기 외국인들하고 이 자리를 멈춰놔줬잖아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올라올 때 무슨 생각을 하면 아유 나는 모르겠다 야 물리 여기서 있잖아 사고에서 물린 게 있어갖고 올라오면 야 고맙다 야 도망나기 바빠. 그러니까 얘네 생각은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얘네는 아니야 이건 어차피 가니까 나 왕창 살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개인들도 생각을 보태주는 거고. 3주체가 참 묘합니다. 이게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면 정말 묘하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주가의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밀릴 때 받아낸 것은 전혀 다르죠. 주식은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올리면서 사야 돼. 호가를 높이면서.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은 가격이죠? 가격이죠? 올리면서 샀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25,500원이었는데요. 올리면서 사면 22,450원을 주고 사야 돼요. 여기 한 주를 사는 것과 여기 한 주를 사는 것은 하늘과 땅이죠.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올리면서 가격까지 자기 떠안고 산다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누가 사주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오를 때 사야 돼? 내릴 때 사야 돼요? 주가가 오를 때 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개인들은요. 주가가 어떤 식이냐면요. 이거죠. 내리니까 싸지니까 여기서 받는다고 여기서. 저 자리가 죽음의 자리야. 가만히 보면. 내리니까 3만원짜리가 2만 한 6, 7천원 되니까 싸졌네. 여기서 받아볼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제적 인간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오이값을 예를 들면 500원이었는데 200원 되고 300원 되면 싸다. 아 오이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이값이 700원 되고 800원 되고 900원 되니까 비싸. 안 먹어. 안 사 먹어.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이 아마 바탕에 깔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연중에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소설을 써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은연중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주가 매매할 때 나온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개인들은 싸지면 좋아요. 싸지면 좋아요. 싸지면 자꾸 살려고 그래. 여기도 보시면 이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게 전 여기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여기서 고가를 찍고 밀리니까 벌써 여기서 사잖아, 여기서. 예, 여기서. 화장실 사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싸지니까. 물론 싸서 사서 반등할 때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싸진 주가는 계속 싸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주가는 이유가 있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주체가 파괴돼야 된다. 주체가 흐지부지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식 매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보체계를 갖잖아요. HTS가 제공하는 저게 다 추정치잖아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공시화되어 있는 세상이라고요. 지금은 속일 수 없는 세상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물론 속이려면 아주 고도화해서 속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 샀다, 개인이 샀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거의 흡사하게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데 저런 공시나 내용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얼마나 활용 공간이 넓어요. 거래량, 주체 다 알려주잖아요. 선물옵션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또 양방의 수익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은 그런 면에 보면 얼마나 메리트가 높은 건데 이게. 자, 주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일침했습니다.